그쵸. 모의고사 40번은 항상 요약문 문제가 출제되는데 내신에서도 출제되잖아. A와 B의 답 근거를 본문에서 고르는 게 첫 번째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 3번 문장의 주어인 this가 의미하는 거, 분홍색이니까는 이면지에 한글로 쓰면 되고, 이것이 보통은 잘 작동하는데 여기서 fine은 보통 형용사잖아. I'm fine. 나 괜찮다. 나 잘 지낸다. 근데 여기에서는 잘이라는 부사야. 이것은 보통은 잘 작동을 한다는데 뭐가 잘 작동한다는 건지, 한다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 일단 if에서 이렇게 세모가로 열잖아. 근데 이 ask라는 동사도 ask 뒤쪽에 목적어가 두 개 올 수 있거든. ask me a question처럼 나에게 질문을 하다. ask me a question 이런 문형처럼. 그렇게 봤을 때 이 등위 접속사 or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뭔지? 해석을 해. 해석을 하면서 구조 파악을 해야지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이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없이 동사만 오면 우리 명령문이라고 하잖아. 명령문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 뭐뭐? 해라, 상상해라, 예시 들어주려고 그러는 거거든. 상상해봐. how부터 how difficult. 이제 imagine의 목적어, 긴 명사죠. 의문사, 의주동. 그 다음에 얘 의미상 여기서 이제 끝나잖아. 그 다음에 if부터는 다시 세모가루로 묶으면 되죠. If you assumed that, 만약에 너가 가정한다면 모든 것이, 그들이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고 가정한다면 얼마나 어려울 줄 한번 상상해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everything이랑 day 사이에 생략된 표현 복원시키면 돼. everything이랑 day 사이에 생략된 게 무엇일까? 그 다음에 6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얘 주어를 예현이 어디로 표시해왔니? 6번 문장. 그쵸, end죠. 병렬되는 게 이 choosing이랑 얘 퀘스천이거든? 얘 이렇게 써놓는 게 더 너네한테 단수 주어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require에 이렇게 s 붙은 거. 이게 내신에서 헷갈려. 만약에 내신에서 어법상 틀린 걸 고르래. 근데 여기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 거야. 선지 뭐 한 2번 정도로. 그러면 헷갈려. 이게 퀘스천잉이랑 추징을 단수 취급해야 되는지 복수 취급해야 되는지. 왜냐면 동명사라고 해도 두 개가 병렬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거든. 의문을 가지는 것,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것. 선택하는 거다. 가끔씩 저번에도 그때 해석시켰더니 얘를 낫을 뒤로 붙여야 되는데 앞으로 붙여서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지금 to believe는 형태가 투부정사죠. 투부정사 왼쪽에 낫이 붙어서 투부정사 얘 어떤 표현이야? 투부정사 부정 표현이죠.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아니라고 표현하고 싶으면은 그 왼쪽에 낫을 붙이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해? 선택하는 것,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 다음 41번 42번 여기에서도 역시나 1번 문장의 동명사 주어고 동사는 changes죠. 그 다음에 the way we spend money 이렇게 동그란 가로로 묶이는데, 이거 내가 단톡방에도 전송했는데 연두색 형광펜으로 표시해서 여기 사이에 생략된 거 한번 복원시켜봐. 그 다음에 쉼표 다음에 ing니까 뭐뭐 하면서라고 분사구문으로 해석하면 되죠. 3번 문장도 얘 크레딧 카드, 그 신용카드라는 것은 make me happy. make는 뒤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를 갖고 올 수 있거든. 여기에서는 사역동사가 아니죠. 그냥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를 갖고 오는 그런 문형인데, so that에서 가은이 괄호로 묶고 왔니? so that you don't really feel. 그쵸, 세모가로죠. 가은아, 세모가로로 왜 묶었어? so that이 무슨 접속사이기 때문이야? 부사절 접속사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통 외우는 첫 번째 뜻이 뭐뭐 하기 위해서거든?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는 목적인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 뜻으로 해석해야 돼. 결과로.
결국 뭐뭐하다. 그래서 결국 뭐뭐하다인데 2번. 그래서 결국 뭐뭐하다. 얘는 결과. 아마 이행문에 그 접속사 종류 4개 나와 있는 그 페이지에 이거 2개 다 써져 있을걸? 뭐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뜻 그래서 결국 뭐뭐하다. 그러면 둘 중에 문맥상 적절한 걸로 해석하면 돼. 4번 문장에서 brain imaging은 얘 뇌 영상 익스페리먼트 실험이라는 건 제시한다고 하잖아. 대절에서 주어는 민선이 뭘로 올라왔냐? 4번 문장에 대절에서 주어, 대절 이하로 주어. 뭐라고 했어? 그쵸, pain? 헷갈리면 안 돼. 그쵸? 스펠링이 가끔 비슷하게 생긴 게 헷갈리거든. improve가 향상시키다잖아. 근데 prove로 많이 헷갈리더라고. 증명하다로. playing pain. 뭐 diving reflex인데 driving reflex로 헷갈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동사는 뭐냐 민서는? reduces죠. 동명사 주어니까 이제 동사에 역시나 s 붙어 있고 시제가 현재니까. 그 다음에 인슐라가 뇌의 부분인데 뇌 섬엽이래. 그냥 이거 섬이라고만 어휘 리스트에는 나와 있을 텐데 모의고사에서는 뇌의 어떤 부분을 설명을 되게 자주 하거든. 동격. 뇌 섬엽이 어디인지 모를까봐 뇌 영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associated with는 얘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죠. 뇌 섬엽이 뇌에서 어떤 영역인지. 부정적인 느낌과 관련이 있는 그런 영역이 뇌 섬엽이라고 하네.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뭘까, 가은아? 그쵸, 들리게? 어디? 5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 주절, 주인이 되는 문장의 주어. 그쵸, 더 네이처죠. 왜냐면은 이 as부터는 무슨 괄호로 묶어야 돼? 세모 괄호죠. 이 사람 역시나 똑같아. 동격. 그 인슐라, 내 섬엽이 어딘지 모르는 것처럼 이 졸지 로엔슈타인인지 로엔스틴인지 이 사람도 누군지 모르니까 동격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뉴로 이코노미스트, 신경 경제학자. 카네기 멜론 대학이거든. 대학교 이름이야. 그 다음에 여기 부사절 as에 이 로엔스틴에 걸리는 동사는 says다. say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 보면은 여기 이중쉼표이기도 하다. 주어랑 이 as에 걸리는 주어랑 동사 헷갈리지 말고. nature에 걸리는 동사는 insures 다시 한번 대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가로로 묶으면 되고. 이 단어 저도 어떻게 읽는지 anesthetized 몇 번이고 들어도 잘 읽지가 않아. anesthetized 마비시키다라는 뜻이잖아. 너의 뇌라는 게 마비가 된다. 그 통증에. 이게 결국에는 직관적으로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거든. 사실 내가 여기 써놨잖아. 이게 무슨 뜻인지. 뇌라는 게 마비되는 게 뭐야, 고통에. 근데 여기에 내가 쓰지 않아도 바로 다음 문장에 나와. 돈을 쓰는 게 나쁘게 느껴지지 않는 거. 그게 결국엔 뇌가 마비된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야, 이거. 똑같은 말이야. 의미는 같은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우리는 이런 표현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 같은 표현인 거. 뇌가 마비되는 게 뭔 소리야? 결국에는 돈 쓰는 게 그렇게 나쁘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을 뇌가 마비됐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 필기는 했니? 이거 필기를 해야지 밑에 이 구조가 보일 텐데 8번 문장 보면은 8번 문장의 수일치는 몇 다 맞출게?
participant. 그 다음에 이 경매가 어떠한 경매인지 이렇게 전명으로 묶이죠. 절반의 참가자들이 있죠. 그 옥션 경매에서의 절반의 참가자들이 were informed, 알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대절인 거죠. 여기 지금 내가 화면에 여기 이 부분 있잖아. 아 이거 괜히 파란 펜으로 했나? 결국에는 A에게 대절 이하를 알리다 이런 문형이 되잖아. A에게 주어 동사를 알리다인데 이 위에 있는 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inform A 대 주어 동사는 지금 얘 능동형이잖아. 능동형. 얘는 지금 능동형이죠.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가 아니라 원형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은 얘 A 목적어가 수동의 주어로 가니까 지금 여기 내려와 있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동사를 BPP 형태로 바뀌었지. 뒤에 남아있는 이 두 번째 목적어는 바로 뒤로 떨어지니까 지금 이런 형태가 된 거거든. 응?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는 고등학교 우리 올라와서 프린트로만 한 4-5번 했거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는 이제는 암기를 해야 되는 차원이다. 여러 번 프린트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건 이제는 암기를 해라. 그냥 통째로. 절반의 참가자들이 이제 알게 되었답니다.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수동태 표현이 지금 이 본문상에 있는 거죠. be informed 대 주어 동사, be informed 대 주어 동사. 이 네모가로 대은 여기서 끊기면 되죠. 여기 세미콜론. 그 다음에 세미콜론은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하니까 and나 but의 역할을 하잖아. The other half were told they had to pay with credit card인데 또 다른 절반이 얘 were told 해서 어떻게 하냐? 또 다른 절반이 말했다냐?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들었다. 듣는 거야. 뭐라고 들었냐면 역시나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죠. 그들이 신용카드로 지불해야 된다고 들었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자. 이게 as 원급 비교거든? 근데 여기에서 high는 얘 부사로 높은이란 뜻이야. 높은. highly는 뜻이 뭐게? highly 부사로 매우 매우란 뜻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단어를 바꿔야 돼. carefully 아니라 careless. 그 다음에 reckless. 이거 단어 리스트에 나오냐? reckless. 이거 너네 아까 3번 형광펜 쳤던데? reckless 뜻이 뭐야? 뭡니까? careless는 뜻이 뭐야? 주의 깊은 거야? 주의 깊지 않은 거야? L-E-S-S가 붙으면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careless는 뜻이 주의 깊지 않은, 즉 부주의한. reckless는 찾아봐 사전에. 그 다음에 얘 반연은 어떻게 되냐? 이 여기에 바로 쓰여 있는 신중한이란 뜻. 본문에 careful, 신중한. 그 다음에 너네가 모를 만한데 내신에 나올 만한 단어가 prudent. 얘도 당연히 신중한이란 뜻이겠죠? careful이랑 같이 써주니까. 본문상에 이 careful을 careless나 reckless로 바꿔야지 맞는 거고, careless의 반의어는 당연히 careful, care로 가득 차 있는 거, wonderful 이런 것처럼 prudent도 신중한이라는 뜻이다. 질문에 대한 답변 달면 된다 쭉. be likely to가 뭐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unlike는 뭐냐? 가능성이 적다 정도로 해석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unlikely는 결국에 품사로 따지면 형용사거든. 가능성이 적은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likely의 반의어니까. 우리 인간은 의심할 가능성이 적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보에 대한 진실을 의심할 가능성이 적대. 근데 이게 어떤 정보냐면 우리가 받는 정보거든. due to에서 무슨 괄호를 묶어야 돼? due to. 그러니까 한번 이행문 한번 펼쳐볼래? due to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봐 면서. 어디에 나옵니까 due to? 5페이지죠. 5페이지에 그 표 두 개 있잖아. 그 중에 이 네 번째 부사절 접속사. 그 가장 큰 표 밑에 있는 거기에서 왼쪽은 부사절 접속사고 오른쪽은 뭐가 정의돼 있어? 전치사죠. 그러니까 뜻은 똑같은데 접속사냐 전치사냐가 다른 건데 due to 무슨 괄호로 묶어야 될 것 같아? 동그라미. 그거 그냥 지금 너네 그 이유에 해당되는 거 있지? because, as, since. because를 모르는 친구는 없잖아. 근데 오른쪽에 있는 뜻은 똑같은데 전치사로 쓰이는 because of due to, owing to. 특히나 그 두 번째 due to는 전치사니까는 뒤에 어떤 품사가 와야 돼? 명사가 와야 되고 거기 보면 아까 우리 맨 마지막 보여? 표에? so that 보여? so that in order that 찾았냐? 목적 결과에?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할 수 있도록. 근데 거기에 결국 뭐뭐 하다라는 뜻도 써놔. 내가 아까 필기해 준 거 있잖아. so that 여기. 그래서 결국 뭐뭐 하다. 이 뜻도 하나 써놔. 그래서 결국 뭐뭐 하다. 너네가 고3 때 결국엔 이 표현을 다 보게 되거든. 고3 때. 고2 때도 간혹 나오고. 아, due to는 그렇다면 전치사구나. because of due to, owing to. 그냥 자동으로 나올 정도로. 뒤에 구조를 그만 한번 보자. 명사 하나 나오잖아. 우리의 경향 때문에. 어떠한 경향이냐면 정신적 노력을 아끼는 그런 우리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받는 정보의 진실을 의심할 가능성이 낮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그 답근 거 일단 A에 답근 거 가인이 뭘로 골랐니? 몇 번 문장이죠? 6번 문장. questioning. 그러니까 이게 unlikely로 결국에는 얘 답근거를 고르려면은 결국에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논리 그 약간 영어를 수학처럼 접근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 단어를 암기하거나 문법을 암기하거나 그건 구조적인 부분이니까는 수학적으로 1대1 수학도 또 그런 학문이 아니죠. 풀이 과정도 되게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결국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우리가 받는 정보에 믿음을 의심할 가능성이 낮다는 건 우리 이미 지문을 이해했으니까 결국에는 정보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의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의미하는 건 뭐야?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할 가능성이 낮다? 이꼴 믿는다잖아. 믿는다. 그러니까 결국에 A에 대한 얘를 한 덩어리로 보면은 더 쉽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근거는 퀘스처닝이라기보다는 어디로 고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얘들아? 의심할 가능성이 낮다. 결국에는 바꿔 말하면 믿는다니까. 너네는 답 어디로 골랐니 큰 거? 6번에 어디? 6번 전체? 6번 전체. 또 몇 번? 2번. 2번에서 어떤 부분 고르면은 의심할 가능성이 적다? 즉 믿는다가 되냐? 결국에는 그 2번 문장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거야? 주절이죠, 주절.
그 자동적인 가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즉 의심하지 않는다. 같은 표현이죠. 그러면 또 이게 답이 되면은 1번 문장의 어떤 부분도 답이 될 수 있겠냐? A에 답 근거. 그쵸? 진실 편향이죠. 진실 편향. 그러니까 그 A에 다우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6번 문장의 퀘스처닝이다. 이런 1대1 대응식으로 접근한다기보단 어떤 게 가장 답 근거에 가까울까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 질문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 TF 문제에서 내가 그 주관식 지문마다 주관식 질문이 하나씩 달려 있잖아. 가능하면 거기를 이제 자기만의 언어로 답변을 적는 게 가장 좋아. 본문을 그대로 쓰면은 사실 그 질문을 하는 의미가 퇴색되거든. 내 언어로 표현을 해봐야지 다른 사람 말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지. 그냥 본문을 그대로 써버리면은 영어로 쓴다고 해도 자기만의 문장을 구성을 하던지, 결국에 영어를 지금 어느 정도 내신도 상위 10%까지 1등급이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결국 모의고사나 2학년 9월 11월까지 내가 선방하고 싶다면 글을 이해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언어를 표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B의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려는 경향은 세이브. 이거 세이브. 답 근거 어디로 고르면 되겠냐? 그쵸. 일단은 그 명사 표현인 코그니티브 마이저, 인지적 구두쇠라는 게 인지적으로 되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되게 아끼려고 한다는 거. 결국에는 이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디가 답 근거 낼 수 있겠냐. 이렇게 쳐놓고 뭐라고 써놔야겠어? 코그니티브 마이저스의 1번 형광펜 한 다음에 어떻게까지 표시해놔야 돼? B라고 표시해놔야죠. 그래야지 B에 답 근거인지 알 거 아니야. 아까 그 1번 형광펜 친 거에도 A라고 적어놔야지. 응? 항상 능동적으로 어떻게 내가 정보를 구성할 건지 나중에 복습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응? 전부 다 여기 답 근거로 골랐냐? 어떤 부분도 답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대? 더 많은 정신적 노력을 쓰지 않는다. 나는 돈을 쓰지 않아. 다르게 얘기하면 뭐야? 돈을 절약해.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로 할까요? 여기? 이렇게. 세이브에 대한 답 근거. 역시나 B라고 적어 놓으면 되겠죠. 1번 문장의 주어는 assumption이잖아. 대열 플러스 비동사니까 비동사 오른쪽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죠. 얘들아, 자연스러운 가정이 있대. 자연스러운 진실에 대한 가정? 이게 뭔 소리야? 동격 진실 편향. 진실 편향이 있답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과 one another, 서로라고 해석할게. 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는 진실 편향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listening to, 다른 사람을 들을 때 있잖아. 그 다음에 이 OR 사이로 병렬되는 건 이 현재 분사 두 개죠. We are reading, 우리가 읽고 있을 때, 그들의 말이라는 걸 읽고 있을 때 혹은 듣고 있을 때 우리의 자동적인 가정은 뭐야? 다른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랍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거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진실 편향을 갖고 있구나. 이것은 보통은 works out, 작동하거든. 잘. OR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만약에 너가 ask someone, 누군가에게 묻는다면 where the restroom is located, 어디에 그 화장실이 위치가 되어 있는지, 또는 if it's raining outside. 여기서 if가 해석이 어떻게 돼? 바깥에 비가 내리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if는 여기에서 세모가 아니라 무슨 괄호를 써야 돼? 네모 괄호를 써야 돼.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돼. 그럼 이 if랑 병렬되는 게 뭐야? 왼쪽에 있는 어디부터? where부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someone은 파란 펜으로 칠게. 목적어를 2개 갖고 오네. 만약에 너가 누군가에게 화장실이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또는 바깥에 비가 내리는지 아닌지 이거를 묻는다면 너는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will not lie,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잖아. 그들의 그 반응에 있어서 누가 이런 걸 거짓말하겠어. 근데 한번 상상해봐. 또 왜 이렇게 진실을 가정하는 걸까? 우리는 거짓말할 수도 있을 텐데 얼마나 어렵겠어. 그 다음에 it 가주어 진주어거든. 얼마나 어렵겠어. converse, 대화하는 것이 누군가와. 만약에 너가 뭐 한다면? 가정한다면 모든 것 있죠. 그들이 너에게 얘기하는 모든 것이 false, 틀린, 가짜라고 가정한다면 대화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진실이라고 믿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이제 힘들게 되니까. everything이랑 day 사이에 생략된 건 뭐냐? 그쵸? 무슨 격이야 위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죠. 아니 일단 that으로 쓸게. 무조건 that으로 쓸게. 왜냐면 이렇게 thing로 끝나는 친구들은 무조건 관계대명사를 that만 써야 된다는 또 문법 포인트가 있기는 하거든. 근데 그게 고등학교 내신까지는 출제되지 않는데 여하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건 관계대명사 뒤는 문장이 불완전하잖아. 뒤에 문장 불완전한가요? 내가 보기에는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는 것 같은데 왜 불완전하다고 판단해야 될까? 텔이 어떤 동사이기 때문이야? 수여동사죠. 수여동사의 특징이 뭔데? 목적어를 2개 갖죠. tell, 미더, truth. 그러니까 지금 2번째 목적어가 없는 거죠. 얘는 수여동사고. 그러면 이런 문제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여동사를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죠. 목적어를 2개 갖고 올 수 있는. 6번 문장에 indeed, 실제로 진술, statement, 진술에 대한 진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그리고 그런 다음에 선택하는 거 있잖아. not to believe,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 그것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건 추가적인 정신적 단계라는 것을 필요로 하잖아. 그냥 믿어버리면 쉽거든? 근데 의심한 다음에 믿지 않는 거? 이건 사실 되게 정신에너지가 많이 드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네.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게 뭘 것 같아 얘들아? 무엇을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걸 얘기하는 걸까? 무엇을 믿지 않는 거죠? 그쵸? 뭘로 보는 게 논리적으로 좀 타당해. 스테이트먼트죠. 스테이트먼트. 그 진술. For the most part, 대부분 인간은 인지적 구두쇠래. 그러니까 머리 쓰는 걸 싫어한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인지적 구두쇠가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의미를 설명해주죠. 이꼴 뭐를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그 인지적 구두쇠라는 건 이것도 문법 문제로 혹시나 출제되려나? 얘들아, 위치의 선행사를 최소한 뭘로 보면 안 되겠냐? 마이저스로 보면 안 되는 거는 알겠지. 왜냐면은 왜 때문에 그래? 선행사가 왜 마이저스가 될 수가 없냐? 그쵸? 동사에 뭐가 붙어 있어? s가 붙어 있다는 건 이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의 선행사가 뭐라는 거야?
단수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 뭘로 볼까 선행사? 앞문장 전체로 보자. 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될 수 있거든.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되면은 단수 취급해. 그러면 얘는 정말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쓰면 틀린 거죠. 앞문장 전체를 이제 받는 거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구두쇠를 선행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인 줄 알아야지 단수 취급해서 민에 S가 붙게 되니까. 그러니까 화면 보면 이게 포인트죠. 이 민에 S 붙는 거. 민즈.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답니다. 인간이 인지적 구두쇠라는 게 뭐를 의미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더 많은 정신적 노력을 expend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해 보이는 것보다 기분은 얘 특정한이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어휘 리스트에 나오나? 특정한 상황에서. 네모가를 이렇게 닫을게. 그 다음에 8번 문장에서도 역시나 이때 가주어 진주어거든. make sense 이해가 된다, 이치에 맞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어떤 것을 볼 때 비록 그것이 가짜일지라도 우리의 디폴트, 기본값이라는 것은 to believe 그것을 믿는 거잖아. at least 최소한 처음에는 믿잖아. 그 다음에는 의심은 해볼지언정. 여기에서 이시 지칭하는 건 뭔 거 같아?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 it something이죠. something 그 교과서 진도를 쭉 빼야 되거든.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paying 지불하는 것, 지불하기는 근데 뭐를 갖고 지불하는 거냐면 플라스틱을 갖고 그 지불하는 거 있잖아. 여기서 지불한다는 건 이제 돈을 지불하는 거죠.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답니다. 뭐를 바꾸어 놓냐면 방식을 바꾸어 놓거든. 우리가 돈을 쓰는 방식을 바꾸어 놓는데 이건 이미 우리가 사례를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altering 바꾸면서 calculus 계산이죠. 우리의 financial 재정적 결정에 대한 계산을 바꾸면서 일단 2번까지 읽을게. 너가 어떤 것을 현금으로 사잖아. with cash 즉 여기에서 1번 문장에 플라스틱이랑 대조되는 거죠. 너가 어떤 것을 현금으로 사면 그 purchase 구매라는 것은 실질적인 그 손실이라는 것을 포함하게 된답니다. 포함하다, 수반하다. 너의 지갑이라는 게 literally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lighter. 여기서 lighter도 역시나 light의 비교급이거든. 가벼운이란 뜻이야. 가벼운. 너네 뭐 설날이나 추석 때 용돈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봐. 한 30만 원 받았는데 실제로 그 현금을 쓰면은 너네 그 지갑에서 지폐가 줄어드는 게 느껴지면서 액추얼 로스를 느끼게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however이라는 대조의 연결어가 나왔죠. 하지만 신용카드라는 것은 그 구매라는 걸 되게 추상적으로 만든답니다. 왜냐면 실제로 신용카드를 긁어도 지갑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진 않거든. 신용카드라는 것은 그 구매라는 걸 추상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결국에 너는 실제로는 느끼지 못한답니다. 다운사이드, 단점, 어떤 안 좋은 점을 느끼지 못한대. 돈을 쓰는 것에 대한. 4번 문장에서는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을 근거하는 실험이 나오죠. 내용상 실험이라는 게 뭐를 제시하는 줄 알아?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 혹은 신용카드를 갖고 지불하는 게 실제로 활동을 감소시킨대. 뇌섬엽에서의 활동이죠. 뇌섬엽이 어떤 부분인데? 뇌의 영역이죠.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부정적인 느낌과 관련되어 있는 뇌의 영역. 뇌섬엽의 활동을 감소시킨다는 건 부정적인 느낌이 잘 안 들어. 이게 활성화가 잘 안 된대. 5번 문장에서 얘기하길 이 졸지 로엔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경경제학자거든. 카네기 멜론대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 그 본질 있잖아. 혹은 특징, 자연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 본질이나 특징 있죠. 신용카드에 이것이 뭐를 보장하냐면 너의 뇌가 anesthetized 그 마비되는 것을 보장한답니다. 그 지불의 고통에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돈 쓰는 거 나쁘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때? 너가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거죠. 한번 이러한 실험을 생각해 보래. 일단 위에 한번 정리해 볼게. 일단 첫 번째 질문은 1번 문장에 The way we spend money에서 way랑 we 사이에 생략된 거였잖아. 이거 영은이 찾았니? 관계부사 뭐죠? 더띵 위치. 그런 관계부사가 있나요? 다인이는? 일단 얘들아, 위치면은 뭘 얘기한 거야? 관계부사야, 관계대명사야? 위치는 관계대명사다, 다인아. 헷갈리면 안 된다. 나연아, 뭐가 생략된 것 같아? 일단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아니 나연이 일단은 뭐가 생략되는지는 썼어? 관계부사 how가 생략된 거죠.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동그란 괄호로 묶었다는 거는 뒤에 문장 구조가 어떤지를 판단해야 되잖아. 이거 완전한 거 같아, 불완전한 거 같아, 려은아? We spend money. 불완전하다는 게 무슨 뜻인데? 동사는 항상 있어요.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거죠. 완전한 것 같아, 불완전한 것 같아? 완전하죠? 완전하다는 거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잖아. 관계 대명사 뒤는 문장이 어때? 관계 대명사 대표적인 게 위치잖아. 관계 대명사 뒤는 문장이 불완전하죠. 불완전하다는 거는 무슨 뜻이야? 그쵸?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 부사 뒤는 심지어 관계 부사는 뭘로 바꿀 수 있어? 전치사 플러스 그쵸?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데 여하튼 관계 부사로 쓰던 혹은 관계 부사를 in which, for which, at which로 바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든 뒷문장이 이제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죠. 그러면 야,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배우고 내신에도 출제됐는데도 아직도 이걸 헷갈린다? 문제가 심각하다. 눈뜬 장님이다. 가방만 들고 학교고 학원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지를 이거 그냥 진짜 암기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 심하게 말해서 관계 대명사 D가 불완전하면 거기에 대조되는 관계 부사 D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외우기만 하는 걸 이거를 헷갈릴 게 아니야. 절대 헷갈릴 게 아니야. 이게 헷갈리면은 그 포스트잇에 적어서 계속해서 그걸 갖고 다니면서 암기해야 돼. 이거 지금 헷갈릴 수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 관계 부사 how가 생략됐다고 했잖아. 심지어 정답이 나왔거든. 근데 뒷문장이 이제 불완전하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이건 이해시켜주는 영역이 아니야. 이거 그냥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야. spend는 뒤에 목적어를 하나만 갖는 동사니까 주어 위 있죠. 목적어라 하면 동사 바로 뒤에 와서 동사 바로 뒤에 오는 명사 하나를 목적어라고 하거든. 해석은 보통 을로 되잖아. 그러니까 완전하죠?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으니까는. 근데 여기에서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건 the way how를 같이 쓸 수 있냐 없냐. 없는 거를 기억해라.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 없어. 같이 쓸 수 없음. 꼭 둘 중에 하나만 나와야 되거든. 이것도 이행문에 그대로 쓰여져 있다. the way how는 같이 쓸 수 없음. 그러니까 지금 how를 같이 쓰지 않은 거다. 생략한 걸 보관시켰을 뿐이지 이거 두 개가 같이 써져 있으면 이거 문법적으로 무조건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잔소리 하나 더 하자면 이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 이미 누군지 파악하고 있고 원리까지 이해하길 바라진 않아. 근데 너네는 무조건 암기에 더 치중을 해야 돼.
이게 원리를 이해 못하는 게 근본적으로는 암기를 안 해서일 수 있거든. 선생님 학용여고 다닐 때 윤리와 사상 선택했었는데 그때 2학년 윤리 선생님이 정말 개 무서웠거든. 근데 이게 학용여고가 2학년 때 전국 단위로 윤리와 사상 등급이 상위 1%인가? 3% 나왔어. 근데 이유가 뭔지 알아? 원리를 이해해서가 아니야. 그냥 무조건 엄청 암기시켰어. 수업 40명 앉아있지. 랜덤으로 불러서 그냥 줄줄줄줄 공자, 맹자, 뭐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그러니까 내가 공부 조금 부족하다? 뭐 재능이고 야 무슨 고등학교 야 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어가 재능을 따질 정도의 수준이야? 재능이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고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한 문장 나오고 관계부사 뒤는 완전한 문장 나오는 게 이게 재능의 영역이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고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어 이런 패배주의적인 생각하지 말고 그 시간에 이거는 암기해. 응?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 응? 관계부사 뒤는 완전, 응? 그러니까 자기 연맹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를 더 외워라. 시간이 너무 귀하다 지금. 1학년 때가 정말 그 역전, 반전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시기니까 이런 건 헷갈리면 안 된다. 질문을 해서 떨려서 이게 헷갈릴 수준도 아니야 지금. 내가 너무 떨려가지고 이게 헛나왔다? 이럴 것도 아닌 게 왜냐면 이미 시간을 충분히 줬으니까 워낙 긴장 많이 하는 애들 때문에 내가 미리미리 질문을 해주는 거잖아. 그 다음에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거니까 반성을 조금 크게 해야 된다. 응? 헷갈리면 안 된다 이런 건. 그 다음에 7번 문장 그 실험을 한번 생각해보래. 그러면은 신용카드로 돈을 쓰면은 돈을 쓰는 것에 대한 고통이 줄어드는 그거를 증명할 실험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 두 사람 있죠. 역시나 이 and 사이로 이렇게 주어 표시하면 되죠. 이 드레이즌이라고 읽는지 그 다음에 이 덩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동격 비즈니스 프로페서를 하면은 비즈니스가 이제 경영학이거든. 경영학 선생님이 전공한 경영학. 두 명의 경영학 교수인데 이 사람들은 MIT대에 있나봐. organized 조직해봤답니다. real life 실제의 sealed 비드 밀봉된 seal이 밀봉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어. 밀봉하다 실제 밀봉된 비드 입찰 경매를 한번 조직해본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경매냐면 티켓에 대한 경매거든. 근데 무슨 티켓이냐? 이 보스턴 셀틱 게임 아마 이게 뭐 농구인지 야구인지 농구겠죠? 이 농구 SSG 랜더스인가? SK 랜더스인가? 여하튼 그런 야구팀 이름이다. 농구인가? 여하튼 농구 티켓에 대한 그런 경매를 한번 조직해봤대. 절반에 이제 경매 입찰을 해야 되잖아. 이 스포츠 게임에 가고 싶으니까 보스턴 셀틱이라는 팀이 하는 절반의 참가자들은 그 경매에서의 절반의 참가자들은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통보받은 거죠. 그들이 지불해야 한다고. 헤드투는 뭐뭐 해야 한다. 그들이 지불해야 된다고 현금으로. 그 다음에 the other half 나머지 절반은 들었답니다. 그들이 had to pay 지불해야 된다고 그 신용카드로. 위에서 주장한 것에 따르면 후자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사람이 많은 돈을 적어서 내겠죠. 아까 나왔던 그 경영학과 교수 이름이죠. 여기 나온 거. 이 사람은 그런 다음에 average 평균을 냈답니다. 입찰의 평균을 냈대. 두 다른 집단에 있어서 두 다른 집단은 현금으로 낸 집단과 신용카드로 낸 집단을 얘기하는 거겠죠. 10번 문장에 이때 가주어진 주어 turns out 밝혀지다 드러나다. 뭐라고 드러났냐면 평균 신용카드의 그런 입찰이라는 게 2배 높았답니다. 그 평균 그 현금의 입찰보다 2배 정도나 차이 났네.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낸 사람이 그 보스턴 셀틱 스포츠 게임 그거 한 10,000원에 사겠다라고 적어서 냈으면은 신용카드는 한 20,000원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그들의 입찰이라는 게 비교급 왼쪽에 멋지니까 훨씬이라고 해석하면 되죠. 훨씬 더 그쵸 careless 부주의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쓰면은 조심스럽지가 않아진다. 훨씬 더 무모해진다. 고통이 잘 안 느껴지니까. 그들은 노런 걸 더 이상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어떤 필요성이냐면 그들의 소비를 제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 대인은 앞문장에서 얘기했던 이 신용카드로 지불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이 질문의 주제문 그 다인이는 몇 번으로 골라왔니? 1번이랑 3번 그쵸? 1번이랑 3번으로 1번 형광펜